이렇게 지역을 초월하여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피드백을 고민하는 시간,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제 삶에서 가장 위대한 경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제가 함께 풀어가는 사례 이야기는 질문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피드백, 넌 누구니? 기밀평가연구회는 어떻게 여기까지? 실천 사례가 궁금해요. 네, 지역을 초월한 이 협력과 연대가 피드백 성장의 전문성 촉진에 아주 좋은 동기부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대한민국 교사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수업 변화, 좋은 수업을 향한 갈망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 연구회에서 좋은 수업을 향한 우리들의 욕망 그리고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고민하면서요. 저는 아까 우리 장하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8년 4월 교과연구회 공문을 통해서 2015 개정교육과정의 성패는 평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라고 저 나름 짐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육지원청 장학사님들의 따뜻한 배려로 2015 개정교육과정 핵심 요원으로 교육부 연수에 참가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평가의 중요성이 절실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때 평가연구에 공모를 하여 나이가 많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평가연구에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 수업사랑, 아이사랑을 실천하는 유능한 후배들과의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연구회의 연구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굉장히 고민은 많았습니다. 저는 시종일관 평가연구회원이 아닌 평가연구회로서 연구의 방향과 질은 보장되어야 된다고 한결같이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회원수가 처음에는 많았어요. 근데 지금 오늘 사례 나눔을 하는 멤버 중에서 초기 원멤버로서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회원은 저뿐입니다. 들쭉날쭉 회원이 변화가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열정은 이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구회의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양과 질 두 개 다 잡으려는 노력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전문적인 이론을 충분히 축적한 상황에서 피드백의 본질에 충실하자라는 기본 방향이었죠. 전인고은 장학사님의 강력한 추진으로 김선 교수님과의 운명적인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2010년도부터 수석 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도장학사님, 지원청 장학사님 많은 분들을 만나 뵀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한길 평가연구회를 전폭적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잡아 지원해 주시면서 김혜형 수업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은 단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로또 당첨이라는 생각으로 한결같이 존경하는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우리 전인권 장학사님, 김성 교수님. 네, 그때 교수님께서 발간하신 빨간 책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사례집을 내기까지 떠올린 문장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 다 함께 가는 교육,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라는 생각으로요. 눈, 비, 바람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성장해 왔습니다.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성장은 진정한 성장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회원님들께서 나누는 사례가 저 정도나?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사례를 공유하겠다고 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굉장한 출발점의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15일 임용 후배들의 면접 심사에서 만난 피드백 이야기입니다. 수업 실현 문제에서 평가와 피드백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후배들은 한결같이 와 멋져요 엄지척 칭찬의 박수를 짝짝짝 이런 식의 평가 피드백 일색이었습니다. 꼭 예전의 제 모습 지금의 제 모습을 보는 듯하고 함께 했던 하영미 선생님과 얼굴을 마주보며 눈웃음을 치면서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이 방향이 정말 의미 있는 방향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럼 여기에서 아프리카 아이들의 배움 성장 욕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고 행복해했습니다. 우리가 수업에서 만나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행복할까요? 네, 함께 고민해야 할 평가 연구의 방향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 아이들은 수업에서 무엇을 배웠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시험 문제의 반응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을 이용할 때에 화장실 문을 열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세요. 그랬더니 작구를 내린다. 작구는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친구가 교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는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하나요? 꼬레. 다음 도형이 사각형이 아닌 이유를 써보세요. 원래는 사각형인데 찢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나를 낳으신 병원은 어디입니까? 지 병원을 지가 6번을 만들었습니다. 메디파크 병원에서 태어났답니다. 다음 문장에서 빠진 말을 찾아 쓰세요. 그랬더니 사슴이 미쳤나 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선생님들이 평가 문항을 출제할 때 굉장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 문장에서 빠진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라고 바꾸었더라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나요? 라고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고민을 하겠죠. 고음 불가? 이럴 수가? 미친 건가? 다 내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인가? 네, 이 아이의 아빠는 굉장히 술을 잘 드시나 봅니다. 꼭 우리 전인권 장하사님을 닮았습니다. 장하사님 죄송해요. 네, 이런 답변 유형을 보면서요. 얼마나 올바로 했는지가 아니라 학생들이 단위 시간에 배워야 할 배움 목표, 개념, 성취 기준에서 핵심 학습 요소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코로나19 세상으로 인해서 온통 언론에서 피드백이 절실하다는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핫한 뜨거운 감자가 피드백입니다. 김연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동생입니다. 이쁘죠? 저는 심심할 때 유튜브에 들어가서 연아 동영상을 찾아서 보곤 합니다. 김연아 선수는 한 번의 완벽한 점프를 위해서
1000번의 엉덩방아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피드백의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1000번의 피드백과 새로운 시도가 있었다는 증거이겠죠. 코치나 연하 선수의 어머니가 피드백을 줄 때는 반드시 정확한 관찰과 빼곡한 기록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장학사님께서 피드백 사라집을 발간하고 난 뒤에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소리는 피드백 너무 어렵다. 단위 시간마다 그렇게 분석적인 채점 기준표를 어떻게 만드나요? 피드백 사례집 원고 파일 좀 줄 수 없나요? 네. 양은 냄비의 라면입니다. 금방 끓어오릅니다. 뚝배기 된장국입니다. 깊은 맛이 우러나고요. 끓이는데 시간은 소요됩니다. 더 깊은 맛을 원하신다면 가마솥, 불가마솥을 연상하게 되겠지요. 이렇게 피드백은 우리 교수님 강의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딱 맞는 절대적인 답은 없다고 봅니다. 그 학급의 아이들의 실태와 그 반 아이들의 학급 특색과 내가 좋아하는 피드백 유형과 교육과정 분석을 얼마나 오랫동안 깊이 하느냐에 따라서 맥락에 적절한 아이들 유형마다 잘 고려한 적절한 맞춤형 피드백은 다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전부터 우리는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예전에 들었던 이 말이 지금 듣는 이 말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하는 오늘 온라인 줌 가족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수업에서 만나는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 지원 어떻게 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피드백은 처음 접하는 잘 모르는 후배들은 전체 피드백을 생각합니다. 전체 피드백이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연구회에서 연구 방향은 개인 피드백이었습니다. 때로는 모든 피드백과 전체 피드백을 적절하게 융합해서 접근하였습니다. 피드백을 공부하면서 제가 떠올렸던 이론은 얕은 지식이다마 근접 발달 영역, 비고치기를 떠올려 봤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 단계를 넘어가서 잠재적인 발달 수준이 해결이 되고 나면 또 실제적인 발달 수준으로 선순환하면서 아이들은 성장과 발달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협력해서 네, 소리 내어서 읽어주세요. 오늘 협력해서 학습하는 내용은 내일 혼자서도 학습할 수 있다. 분명히 이 범위 안에서 JPD 안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겠죠.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은요. 그런데 나중에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꿈꾸지 않습니까? 메타학습, 자기 주도학습자를 꿈꾸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수님을 책 표지 자전거를 타는 이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친구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요. 자기 혼자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자전거의 페달을 힘차게 밟고 배움의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나 선생님, 언제나 한결같은 지지자, 해바라기 꽃, 친구들과 선생님은 지켜보면서 지지를 보내줍니다. 이게 바로 근접 발달 영역에서 일어나는 피드백과 수업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엄청난 긴 세월 동안 달려오면서 느낀 겁니다.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 엄청난 세월을 썼습니다. 네, 수업에서 학습 속도가 떨어지는 아이, 학습 느림은 상태에 있는 아이는
그 나름 자기 수준에서 인정의 욕구를 채워줄 때 자아 실현의 욕구가 충족될 때 수업에 빨려드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드백을 공부해 보시면 인지적인 피드백, 정서적인 피드백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에 우리 오늘 함께 하시는 교육가족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교수님께서 강의하셨던 가정중심 피드백에서도 24쪽입니다. 피드백을 막는 3가지 자극과 반응에서도 진실 자극, 관계 자극, 정체성 자극 이야기가 나옵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결코 배움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저는 뜻한 경험을 통해서 다져진 나름의 관계학입니다. 자, 그래서 피드백의 목적에 따라서 인정은, 조언, 평가, 피드백이 있습니다. 가정중심 평가, 피드백, 23쪽 피드백 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이론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어려워요. 실천 사례 좀 주세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통 교사는 보통 강단에 서서 강단에 말을 서서 말을 한다. 좋은 교사는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친다. 훌륭한 교사는 자신의 말을 스스로 실천해 보인다. 위대한 교사는 무엇을 가르치지 않아도 듣는 사람이 가슴에 묻는다. 함께하는 피드백의 고민으로 그 아이의 수준에 적절한 피드백을 주었을 때 그 아이는 공부를 향한 열정의 불을 지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옛날에는 피드백을 안 했나요? 했습니다. 그때도 피드백은 했습니다. 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2007년, 2008년 김해 동강초등학교에 공부할 때 우리 반 어머니들이 저에게 준 선물입니다. 감사패 2008년 선물입니다. 2012년 페이스북에서 만난 첫 제자가 서성의 날 보낸 화분입니다. 작년 서성의 날에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요. 서울에 예금 보험공사 다니는데 화분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만남을 가졌는데 선생님, 그때 선생님 수업은 참 재미있었어요. 전해주는 립 서비스 칭찬의 말에 그때도 피드백은 있었나 보다. 그때 난 너희들 앞에서 편애하지 않았니? 물어봤더니 편애는 안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안 했니? 라고 물었더니 안 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네. 그러나 그 옛날 피드백의 유상과 지금 우리가 피드백을 공부하는 이 시점에서 피드백의 유상은 분명히 다를 것으로 여겨집니다. 피드백이 어렵다라고 하소연하는 후배들은 피드백 숲을 보지 못하고 피드백의 여러 방법이나 스킬에 집중하지는 않는지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피드백 그대를 향한 저의 소망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피드백을 경험해 보니까요. 피드백 타이밍이 언제인가? 어느 지점을 피드백 줄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가? 얼마나 자주 줄 것인가? 우리 반의 피드백 환경은 어떠한가? 이런 모든 것들이 녹아난 피드백 문화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어떤 반에 들어가면 저는 수습교사로서 미술 수업을 하기도 했고요. 요즘에는 도덕 수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학급에서는 학급 담임의 학급 경영관이 탁월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피드백을 굉장히 잘 받아들입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이든 부정적인 피드백이든 어떤 반에 들어가면요. 긍정적인 피드백도 거부하는 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피드백을 공부하시면서요. 피드백 환경, 피드백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요. 교사 수준 교육과정, 교사별 가정 중심 평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 어느 지원청 장사님은 지 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교사 수준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보상이 된다면 그에 따른 평가권도 교사가 가지게 됩니다. 교사가 가지게 되는 평가권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나의 전문성으로 그 민원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교육과정 수업 평가와 피드백에 관한 전문성은 필수가 아닌가요? 자, 그래서 이쯤 되면 저는 항상 떠올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봐, 해보기나 했어? 네, 제 마음속 존경하는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부딪혀보지 않고 안 된다고만 하는 현장의 분위기, 이 한마디로 마음을 흔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 김해영 수업혁신 그러면 어떻게 해왔는데 2018년 평가연구회 공모에서요. 교육부 주관 연수 있음이 연구의 중심, 연구활동에 참가하는 후배님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가정중심 평가 안착을 위해서 발품, 머리품, 손품, 마음품까지 팔았습니다. 2019년 우리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학사님의 통큰 프로젝트 추진으로 김해, 양산, 밀양, 창녕이 연합하여 가정중심평가 직무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사천 남일대에서 2박 3일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찾다 못 찾았는데요. 우리 담당 장학사님과 몇 분 후배들과 대한민국 교육 박람회까지 갔습니다. 교육부 주관 연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연수에도 갔습니다. 이성양 선생님도 같이 갔는데요. 거기에서 미래평가 부분을 유심히 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그 많은 부서 중에서 우리 장학사님과 저는 우리 같이 갔던 회원님들은 미래평가 부분만 집중적으로 찾아서 앉아서 귀담아 듣고 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연구회에서 평가를 혁신해보고자 하는 연구에 대한 열망은 대단했습니다. 2020년 또 우리 장학사님은 우리 회원들을 교육청으로 부릅니다. 자, 가정중심평가 현장 안착 어떻게 되어갑니까? 묻습니다. 개선 방향은 없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회원들과 함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연수를 시켜도 단위학교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도 함께 가정중심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속도가 늦습니다. 라는 이 제안에 우리 장학사님 가감하게 창원, 밀양, 양산, 창녕 관리자 연수를 추진하시고요. 그때도 변함없이 우리 김선 교수님을 초빙했습니다. 그 피드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는 후배 교장선생님한테 전화하여 교장선생님 가정중심평가 관리자 연수 어땠습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우리 교수님께 전화를 해서 교수님 현장의 반응 굉장합니다. 서로를 당기고 밀면서 여기까지 오는 길은 울퉁불퉁한 길도 장애물도 많았지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형성적인 피드백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바람꽃입니다. 바람꽃은 큰 바람이 일어나려고 할 때 먼 매에 구름같이 뽀얀 기운이란 토박이 말입니다. 이렇게 통큰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전인권 장학사님의 행정적인 지원이 엄청난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예산은 저희 연구회 수준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해 평가연구회 연합은 울림과 축적, 발음평가, 미래평가, 교육통계, 다사랑, 우짜지 6개의 평가연구회가 똘똘 뭉쳐서 경남교육박람회, 미래평가 부스 운영까지 하면서 경남교육의 혁신, 김해교육의 혁신의 메카가 되기로 다짐하면서 엄청난 일들을 벌여나가면서 힘들었습니다. 힘든 중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당기고 밀면서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학년군별로 회원들을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림책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을 초빙하여 학습 맵을 짜면서 연구에
열정은 더욱더 높아갔습니다. 1, 2학년군에서는 낱말 공장나라 책을 가지고요. 학생 특성을 진단하고요. 수업자 의도를 실어서 교수 학습 활동 계획을 세워갔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우리 교육청 3층 회의실에서 작성한 학습 맵입니다. 저희들이 학습 맵을 작성하면 교수님한테 보내면 교수님은 또 이렇게 정교화된 학습 맵을 보내주시면서 저희들의 연구 열정에 강력한 촉진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채점 기준표입니다. 분석적인 채점 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의 형성적인 배움을 촉진하고 당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수업 흐름 안에 피드백 발화를 넣었습니다. 교수님으로부터 배운 피드백 발화를 수업 중에 의도적으로 실천해보자 라는 저희들의 실천 의지가 담겨있는 교수 학습 과정 아닙니다. 네, 평가 기준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채점 기준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이들 수준에 맞추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우리 회원님들의 협의하에 의해서 배움 확인표를 하자.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배움 확인표를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수업 초기부터 확인을 하면서 형성적인 배움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은 이어갔습니다. 6학년 공동설계입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학년군별로 모여서 함께 지성을 발휘하고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6학년군에서 짠 학습 맵입니다. 분석적인 채점 기준표입니다. 목표 분류학, 텍사노미까지 같이 가져가면서 어떻게 하면 수준 높은 수업을 이끌어 갈 것인가, 저차원적인 사고에서 고차적인 사고를 수준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나갔습니다. 네, 여기서도 수업 과정안 속에 피드백 발화를 추가했습니다. 분석적인 채점 기준표입니다. 배움 확인표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 힘의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장학사님의 또 강력한 추진 리더십으로 힘의교육지원청에 있는 수석선생님들과 신청하는 경남, 창원, 양산, 밀양, 거제까지 경남을 다 열어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더 범위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학년군별로 학습 맵을 작성하였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의 강의하는 모습입니다. 학년군별로 모여서 학습 맵을 짜기 전에 모든 협력적인 토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제 사례 이야기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통한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취 기준을 가져오고요. 이 성취 기준에서 학습 요소를 뽑아내기를 책을 읽고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알고 주제를 파악하자는 학습 목표를 잡았습니다.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 찾는 것을 배움 활동 1로 잡고요. 주제 파악하는 것을 배움 활동 2로 잡았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피드백 포인트 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피드백 포인트에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주춤거리는지, 얼마나 치고 나가는지를 유심히 관찰하는 피드백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네, 배움 활동 1을 배움 성장 할인표 확인 3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피드백은 특히 폴딩 피드백과 자기 조절 수준의 피드백입니다. 네, 아까 배움 활동 1, 2, 3이 배움 성장 확인표 평가 기준 1, 2, 3가 되었습니다. 네,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통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5, 6차 시의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피드백 발화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공부하였나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고 표지와 인상 깊은 장면에 대하여 질문하기를 했습니다. 전시학습을 상기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장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와 주제 찾기를 하고 있어요. 중고 참조 피드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선생님 가치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질문을 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 등장인물은 누구였지요? 그 나무와 소년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까요? 나무는 소년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주었어요. 그럼 우선 나무가 추구하는 가치부터 알아볼까요? 아낌없이 다 주는 나무의 삶에서 어떤 낱말이 떠올라요? 정답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아이들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눔이요. 그래요? 나무가 추구하는 가치는 나눔이라고 할 수 있군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요.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이 같이 낱말 카드를 준비했어. 나무가 소년에게 한 말과 행동을 떠올리면서 나무가 한 말과 행동에 어울리는 단어를 여기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면서 예시 프롬프트를 적용했습니다.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인물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잘 살펴보세요. 그 상황에서 인물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알 수 있답니다. 누구야? 너는 나무도 소년도 추구하는 가치를 똑같이 행복이라고 찾았구나. 왜 똑같이 행복일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니? 나무는 소년에게 아낌없이 주어서 행복하고요. 소년은 나무에게 받아서 행복해요. 이야기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무가 추구하는 행복과 소년이 추구하는 행복은 같은 것이니? 아니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니? 나무가 다 주는 행복과 소년처럼 받기만 하는 행복은 좀 달라요. 나무는 소년의 행복이고요. 소년은 자신의 행복이에요. 소년은 너무 받으려고만 하니 이기적인 것 같아요. 소년이 받은 만큼 나무에게 줄 줄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가치 행복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네, 아이들의 배움을 확인하고 어떻게 배움 목표에 다가가고 있는지 관찰하면서 개간 순시를 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주제 찾기에서 사랑은 가난도 이길 수 있다라는 주제를 찾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사랑은 가난도 이길 수 있다는 주제를 생각했다는 거니?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니? 어떻게 이 주제를 떠올렸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니? 나무는 소년을 너무 사랑하니까 밑동만 남기고 다 주었잖아요. 결국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행복해했잖아요. 아, 다 주고 빈털터리가 된 나무를 가난하다고 표현했구나. 네, 빈털터리로 가난했지만 행복해하는 나무를 보고 사랑은 가난도 이길 수 있다는 주제를 떠올렸구나. 감동받았죠, 제가. 근데 진짜 빈털터리가 되었을까? 사랑은 가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속뜻은 무엇일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하면서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피드백을 어떻게 주느냐보다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측면에서 피드백을 재개념화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종 수습교사라는 이름으로 후배들의 수업을 심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배움 목표에 빨리 도달해야 되고 성취 기준에 도달해야 되고 1등급이라는 타이틀을 받아야 하는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피드백을 촉진하면서 아이들의 면면이 심리적인 상태라든지 배움 확인을 정확하게 체크하지 못하고 놓치는 부분을 많이 확인하고 관찰했습니다. 밀어붙이는 피드백보다 끌어당기는 피드백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우리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금 학생들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목표에 도달시킬 것인가? 도달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가정 중심 피드백의 질문고리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공부가 힘든 아이들, 어떻게 배움이 일어나고 있는 아이들로 이끌어 줄 것인가? 우리는 종종 피드백하면 배움이 느린 아이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배움이 느린 학생들을 배려할 것인가? 이것이 개개인의 수업 철학이요, 교육 철학이다라고 봅니다. 이런 배움이 느린 아이들도 분명히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인정의 욕구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학습을 위한 평가 관점에서 피드백은 학습자의 성장을 촉진시키는데요. 상위 5%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는 학습 속도가 느린 아이들에게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더 적게 가르치면서 더 충분한 피드백을 주면서 이 녀석들을 함께 끌고 가야 될 것이다. 네, 쉽게 학습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습자에게 이전의 학습 내용과 관련 지어서 내용을 떠올리게 하고 다음의 학습활동을 제안하는 피드백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배움 속도가 느린 아이들은 한참 앞에 앞서가는 우수한 학습자와 비교하여 자기는 엄청나게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학습을 포기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긍정적인 피드백과 부정적인 피드백의 비율은 3대 1입니다. 배움 속도가 느린 아이들에게 교사의 욕심 하나만으로 더 잘 이끌어 주겠다라는 욕심만으로 피드백량을 많이 늘렸을 경우에는 이 아이는 결코 소화해내지 못한다는 사실요. 배움의 속도가 빠른 아이들은 반대로 역차별을 받지 않는 또 속 깊은 배려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사실요. 자, 피드백을 공부하면서 저는 알이 꽉 찬 달걀, 계란을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예뻐도 깨야 합니다. 네, 깼습니다. 자기 힘으로 깨고 나왔을 때는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분명히. 남의 힘으로 깨었을 때는 후라이로 끝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계란이 새 생명으로 탄생할 수 있는 그 시점을 떠올리면서 줄, 탁, 동, 시 언제 이 아이들에게 에너지를 심은 적절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즉시에 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저는 줄탁 동시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제가 아주 오랜 옛날 2007년 학급 경영하던 나팔꽃 사진, 나팔꽃 사랑 사진 몇 컷 보겠습니다. 제가 학급 경영하던 시절 우리 반 모습입니다. 나팔꽃 사랑에 제 있는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 사랑은 곧 우리 아이들 사랑과 매칭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을의 나팔꽃입니다. 아까 그것은 봄의 상반기의 나팔꽃이었습니다. 나팔꽃이 피었습니다. 너무나 예쁜 아름다운 나팔꽃이었습니다. 선생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의 눈빛입니다. 제 아들 하나를 키웠는데요.
남편 말 당신 반 아이들에게 쏟는 사랑만큼 가족도 좀 사랑해달라 라는 말까지 하면서 부부싸움은 치열하게 절정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가정은 소홀히 하고 학교 경영에만 미쳐 있다고요. 아까 새까만 원피스를 입은 아이가 저에게 씌워준 색종이 왕관입니다. 선생님, 지난밤 잠이 오지 않아서 선생님에게 주려고 색종이로 왕관을 만들었어요. 제 남편도 씌워주지 못한 왕관 제자들이 씌워줬습니다. 정말 뭉클했습니다. 네, 학교 경영을 하면서 저는 기대 효과에 꽂혀 있었지 낙인 효과는 제 학교 경영관에서 깡그리 주려는 노력을 처절하게 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아이들을 분명히 나를 만나서 변화하고 성장할 것이다라는 저의 신념은 제 혼자서 하늘을 찔렀습니다. 네,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학급 경영으로 수업으로 만나는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마다 꼽히는 시기는 분명히 다릅니다. 단 한 번만에 목표에 도달하는 아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피드백 이야기는 가정중심 피드백 카페에 담겨 있습니다. 궁금하신 오늘 교육가족 여러분, 저희 카페에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장학사님께서 피드백 사례 파일도 올려 놓으셨습니다. 통큰 교육 기부이십니다. 학급 변화 속 수업 변화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승장 선생님, 정재민 선생님, 김미연 선생님, 하문아 선생님까지 우리 사례 릴레이 발표가 이어질 것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성님 명언이 남의 힘으로 깨지면 후라이입니다. 수성님이 이렇게 재밌는 분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정말 피드백은 절대 냄비 건성으로는 맞춤형 피드백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저희 의지가 담긴 것이 양은 냄비 라면 끓이기였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